안녕하세요. 최종만 생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해답을 찾지? 이런 주제로 한번 나누어 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해답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해답보다 그 전에 올바른 질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제가 기계문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는데요. 인류가 생긴 이후로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인류가 생산해내는 부가가치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생산성이 급증하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혹시 이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시점이 1800년대 산업혁명 시대라고 생각해요. 이때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어떤 방직 기술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노동력으로 행해지던 어떤 생산물이 이제 기계에 의해서 어떤 그 노동 생산성이 아니라 어떤 그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이때 급증하게 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거의 구조가 여기서 상부에서 위에서 누가 지시하면 또 이대로 수행하고 또 밑에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돼요. 기계가 멈추지 않고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뭔가 매뉴얼대로 끝까지 어떤 오류 없이 시키는 대로 그냥 직진하면 됐어요. 이러한 시대에서는 왜라는 것을 질문하면 안 돼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미덕인 거예요. 여기서 어떤 기계가 만들어지는데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선반이나 밀링으로 해서 뭔가 기계를 깎고 막 한다고 할 때 집어넣었다 뺐다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손가락이 잘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왜라는 게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시대는 이제 지식사회로 어떤 지식 문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G라는 회사가 있는데 옛날 제조업의 총화였습니다. 1980년대 정말 전 세계 제조업의 최고봉이었죠. 이런 회사도 점점 어떤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정말 그러면서 점점 이익이 떨어지게 됐거든요.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때 택한 게 뭐냐면 사람들을 막 쥐어짜는 걸 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해고하고 일을 못하니까 해고하고 어떤 사람은 왜 담배 피냐?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해고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는데 5분이면 되는데 10분, 20분 걸려요. 이런 사람은 해고하고 자꾸 그러면서 인간을 계속 쥐어짜는 행위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여기에도 한계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G는 그때 변신하게 되죠. 인간은 쥐어짜야만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머리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뭔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G라는 어떤 제조업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머리로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G 캐피탈이든 G 파이낸셜이든 그런 금융회사로 뭔가 좀 턴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포스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포스코도 어떠한 제조업의 총아인데 엄청난 고로에서 거기에 이제 원료를 넣고 뭔가 뜨겁게 하면 이제 녹아서 거기서 철이 생산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런 회사에서도 사실 이제 어떤 제조업, 그러니까 기계 문명에 속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인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떤 권리가 생기니까 유럽의
그러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게 되고, 또한 포스코라는 회사가 한전이 하고 있는 조력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풍력발전, 이런 발전은 뭐 한전에서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술력이 조력발전과 풍력발전에서 기술력이 높은 회사가 되었죠. 또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그 이산화탄소를 바닷속에 저장하는 이러한 사업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사실 제조업, 기계문명에 젖어 있다고 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프로세스대로 따라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났겠지만, 거기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의성을 발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무사무소라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고, 하나의 회사의 어떤 매입과 매출, 세무신고, 이런 증빙관리,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업을 종사하면서 우리의 업의 자체가 기계문명에 물들어서 어떤 지시와 명령과 그걸 수행하고 보고하는 이런 직선적인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산업은 세무사업, 회계사업, 뭐 이런 산업은 저는 지식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직선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아니라 병렬적인 관계 속에서 이 어떠한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게 되고, 이 Y가 모든 구성원이 공유될 때 저는 인간의 창의성이 굉장히 많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업이, 저는 그 세무산업, 그리고 세무회계, 경리산업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동료가, 나의 조직이, 모든 조직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려오는 것을 단순히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전체가 집단지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어떤 인간의 창의성이 발현돼서 정말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현대자동차에는 수만 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정말 하루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액과, 그래서 광화문에 가면 광화문 파이낸스 건물이라고 있거든요. 파이낸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우리가 아는 김앤장이라든가 뭐 맥키친 컨설팅, 뭐 은행,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입주해 있어요. 이렇게 작은 회사들이 입주해 있는 여기서 생산해낸 부가가치와 이 울산의 수만 명이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만들어내는 자동차 생산의 부가가치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이쪽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세무사무소 아니면 어떤 격리 업무를 하는 어떤 그런 업을 하면서 우리의 사고 자체가 이 기계문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식산업에 종사한다는 생각으로 이 업에 전념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 업이 굉장히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식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런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